마지막으로는 그 주택 임차인의 네. 갱신 요구권, 이 제도가 올해 많이 정착이 됐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게 20년 7월이니까요. 네. 대략 한 2년 반 전? 벌써 그렇게 됐네요. 예, 예. 그래서 그때 처음 만들어지고 그 제도가 뭐 되게 낯선 제도잖아요. 그렇죠. 세입자한테 2년 갱신 요구권 인정한다는 거. 처음 도입되고, 그 다음에 또 마침 그때 그 제도 시행을 즈음해서 보증금도 많이 폭등을 했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보증금이 그 폭등한 주범이 그 갱신 요구권이 아니냐, 이런 그 오해도 많이 샀었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시행 2년이 지나면서 그런 이제 오명도 좀 벗고, 네. 그다음에 그 제도가 현실에서 좀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갱신할 걸 예상해서 이제 미리 좀 올리겠다, 뭐 이래서 보증금이 좀 올라갔군요. 네, 그렇죠.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, 네. 그 당시에 이제 그 뭐 유동성도 많이 뭐 이렇게 완화되고 해서 그 보증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다른 경제적인 요인도 있었는데, 네네. 그걸 모든 책임을 다 이제 갱신 요구권 때문이다. 이렇게 몰아가는 경향이 있었죠. 네. 자,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갱신 요구권과 관련해서 어떤 법리적인 쟁점들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? 예. 두 가지 쟁점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. 하나는 이 주택 그 임차인 갱신 요구권의 제일 그 핫 이슈라고 하는 것이 네. 예외 사유 중에 임대인의 실거주 부분이 있습니다. 네네네. 그 상가임대차보법하고 딱 다른 갱신을 그러니까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 예외 사유 중에서 임대인들이 제일 많이 이 얘기를 하니까요. 그렇죠. 예. 상가임대차법 부분은 사실은 그 건물주가 뭐 실제 직접 장사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? 네네네. 근데 이거는 주거용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임대인이 쓰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갱신 요구하지 말고 비켜줘라. 이렇게 이제 예외 사유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 범위가 과연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. 네네.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가지가 그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. 자, 이게 만기 즈음에서 이제 임대인이 내가 직접 살 테니까 갱신 요구 못 받아줍니다. 라고 했을 때 임차인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. 예, 그렇죠. 예. 이게 과연 집사람이 진짜 살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자기를 내쫓고 더 많은 보증금을 받으려고 그러는 건지 그게 좀 애매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의심이 되고 해서 근데 마침 또 그때 그 보증금이 많이 폭등하는 시기라서 분쟁이 많았었습니다. 네. 그래서 과연 입증 책임을 임대인이 어디까지 내가 살려고 하는 게 틀림없는데 네. 어디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됐었는데 일단 먼저 누가 입증해야 되는 겁니까? 일단은 우리가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네. 나는 실거주할 거기 때문에 못 받아줍니다라고 하는 네. 그 주장과 입증 네. 그 부분이 임대인의 몫이기 때문에 일단은 임대인이 임대인한테 있고. 있습니다. 네. 그 예.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입증을 해야 되느냐 법원에서 어떻게 봤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게 이제 앞으로의 계획의 문제잖아요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되느냐, 어디까지 입증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게 이런 과거 미래의 어떤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특별히 이제 안 들어올 들어올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억지 요구를 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상황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임대인의 주장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게 또 지금 한 2년간에 걸쳐서 재판을 해보면서 실무상으로도 이제 그렇게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.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임차인에게 불리하네요. 그렇죠. 보는 것이. 나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실무상으로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것이 그게 어떻게 더 하란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. 네. 임대인 입장에서는. 또 갱신요건 관련해서 어떤 쟁점이 있을까요? 네, 역시 이제 실거주 관련된 부분인데 네. 이게 주택을 사서 들어오는 사람, 주택을 사서 들어오는 사람이 내가 사가지고 요거를 실거주하겠다, 그래서 못 받아준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언제까지 가능한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실무적인 부분인데요. 네.
초반에 이게 이제 그 많이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. 우리가 갱신 요구권 행사는 원래 6개월에서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가능한데 그걸 세입자가 이제 그 새로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그 뭐 갱신 요구를 했을 때 또 바뀐 매수인은 또 언제까지 그 거절을 해야만 가능하냐, 직접 살 수 있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국토부의 해석이 그 뭐랄까요, 세입자가 이미 이제 그 실거주를 요청했다면 그 뒤로는 매수자가 들어와서 실거주를 이야기하기는 어렵다. 그러니까 그때는 세입자의 편을 들어줘야 된다. 세입자가 우선한다라고 해서 세입자가 그 갱신 요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먼저 그게 이제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했었거든요. 네네네. 근데 이제 그 해석이 최근에 대법원 판결로 바뀌었습니다. 네, 이게 좀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새로 이제 매수한 집주인이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 이슈인 거죠. 그렇죠. 예. 네. 어떻게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나요? 이제 1심, 이 사건의 이제 대법원 판결의 1심은 네. 그 매수자 손을 들어줬어요. 그런데 2심은 반대로 이제 세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. 그러니까 국토부 해석하고 똑같이 해석을 했던 거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, 그 매수자가 대법원 상고를 해가지고, 대법원에서 결국 매수자가 주장이 맞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됐던 거죠. 네. 결국은 이제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그냥 그 매수자도 종전 임대인하고 별개로 볼 것이 아니라 그냥 종전 임대인 지위에서 네. 그냥 원래 종전 임대인이 그 소유자가 안 바뀌었더라 그러면은 세입자가 나 갱신 요구하랍니다라고 했을 때 임대인이 그걸 갱신 요구 주장을 보고 안 돼요,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라고 하게 되면 세입자가 나가줘야 되잖아요. 그 임대인의 지위를 매수자도 그대로 가진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. 별스럽게 그게 매수자가 바뀌는, 소유자가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 세입자가 먼저 갱신 요구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매수자한테는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매수자는 종전 임대인하고 동일한 지위, 그렇게 그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. 반대